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김재성입니다. 2주 만에 돌아와가지고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그죠 형님? 아니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구독자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애청자분들이 너무 기다리는데 지난주 화요일 가슴이 멍하더라고. 그러니까요. 구멍이 아, 뚫린 것 같았습니다. 정치와 수다를 안 하니까 뭔가 네. 좀 텅 빈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안 돼. 그 정치와 수다 저희 단체 채팅방이 있거든요. 네. 그 채팅방은 중간중간 들어가서 눈팅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번 주는 저번 주까지는 꼭 남의 얘기 같아서 좀 가슴 아팠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그 우리 곽관용 위원장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인사 좀 반갑습니다. 남양주의 곽관용입니다. 오랜만에 불러주셨습니다. 네, 남양주에서 오셨어요. 멀리 오셨습니다. 예, 금방 네. 옵니다. 네, 사실 뭐 가깝게. 저 란택님이 쌍문 1동에서 오남읍으로 넘어왔는데, 그럼 저희 지역구에서 이 지역구로 가신 거예요? 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굳이 남양주로. 네. 이제 난택님은 유권자가 이제 남양주 유권자가 됐어요. 그렇죠. 이제 예. 여기를 찍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주 동안 너무 그러니까 이게 제가 2주 동안 느낀 게 잠깐 눈 감고 있으면 뭔 놈의 이슈들이 이렇게 쏟아지는지 정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정리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도 뭐 해야죠. 일단 정치와 수다는 깊이 있는 분석 또 명쾌한 해설 그걸 장점으로 하는 데니까 오늘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할 얘기가 많아요. 일단 미리 한 크게 세 줄기 정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가 임박했다라는 것. 그 내용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하고요. 당연히 그 가운데서 민주당 내에서도 쓴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뭐 조금박해 일원인 김혜영 의원부터 시작해 이상민 의원, 박영선 전 장관 이런 분들이 세게 이번 비판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 내용들 오늘 다뤄볼 거고 또 이적이라는 말 아시죠?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다. 그래서 이적이가 지금 요새 화제인데 과거에 이재명 대표 했던 얘기들이 다 지금 요새 이재명 대표 발목을 받고 있습니다. 됐죠. 네, 그 내용도 한번 다뤄볼 거고 오늘은 중요한 게 뭐냐? 여기 누구예요? 대한민국 최고의 여론조사 전문가 배추도사 배종찬 형님 옆에 계시잖아요. 궁금한 게 많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동향이 간단치가 않아요. 그렇죠. 대통령 지지율도 저희가 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랑 국민의힘 지지율 요거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지율 요거 오늘 제가 여쭤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다 준비가 벌써 복잡한 해놓으셨어요. 거를 그냥 한 칼에 한 칼에 해.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끝까지 해설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 슈퍼챗 읽고 1번 주제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구님, 오늘은 전부 다 한 번씩 배웠던 얼굴들이군요. 우리 스타 장관님과 배 소장님 그리고 곽관용 위원장님까지 오늘도 즐거우면서도 날카로운 평론 기대합니다. 제가 오늘은 본방 사수한다고 퇴근도 못하고 기다렸습니다. 타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달려보겠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달려보겠습니다. 우리 또 정치와 수다는 재미 빼면은 시체죠. 그럼요. 네. 재미 이거 중요합니다. 그럼요. 자, 오늘 그러면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처리가 임박했다. 요거 기사 한번 띄워주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사가 준비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제목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체포 동의 요구서 국회 제출, 민주당 문턱만 남았다. 뭐 우리 그 정치와 수다 보시는 분들이 대충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체포 동의안은 국회에 보고되면 72시간 내에 국회에서 표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72시간 내에 이재명 대표가 과연 구속 수사가 되느냐 아니면 그냥 불구속 기소가 되느냐 뭐 이렇게 나아질 건데 뭐 일단 곽관용 의원님 어떻게 뭐 이거 가결됩니까? 부결됩니까? 뭐 24일 날 이제 국회 제출하고 아마 얼마 있지 않아서 아마 표결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99% 부결된다고 봐야죠. 99%. 예,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거 관련된 얘기를 어디 다른 방송에서 좀 하다가 좀 네. 재밌는 분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딱 생각하기에 이 민주당은 무조건 반대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그 체포동의안 찬성을 해서 네. 수에서 밀리니까 우리가 어쨌든 이재명 대표 이번에 방탄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을 했는데 네. 민주당 패널 한 분 이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합리적인 목소리가 있어서 이 국회의원 그리고 야당의 제1야당의 당 대표에 대해서 너무나 무리하게 하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국민의힘 의원 중 일부가 이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좀 분석을 하시던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럴 리는 없고요. 오히려 민주당 내부에서 이탈표가 얼마 나올 것이냐 지금 이걸 가지고 이 부결에 대해서 당론 채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지금 고민 중인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러한 분위기라면 어쨌든 간에 기존에 했던 것처럼 민주당이 결사옹위하는 그런 모양새로 결과가 나올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고요. 네. 다만 이렇게 모든 것들이 반복이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그 방탄 프레임이라는 일종의 그런 정치적 부담이 계속해서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번 수사를 기점으로 또 검찰에서 일종의 어떤 쪼개기 기소 이런 것들을 계속 할 거라는 그 예측도 있기 때문에 아마 좀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 곧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결이 돼버리면은 이재명 대표도 그렇지만 민주당이 와르르 무너져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가결이라는 것은 가결을 선택했을 때 올 수 있는 유리한 또 긍정적인 효과는 민주당이 없단 말이에요. 없죠. 근데 부결은 또 왜 그러냐? 부결을 해야만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다른 목소리를 차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걸 통해서 이제는 완전히 일종의 삼위일체 운명 공동체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하나로 묶여버리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좋든 싫든 이제 이대로 총선까지 앞으로 검찰 대결 끝장 볼 때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과연 이게 이 능사일까? 그렇다면 사실 이럴 때 이재명 대표가 정말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대형 정치인이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가면 중도층은 분명히 이탈한단 말이에요. 뭐 엄청나겠죠. 그런데 오히려 저는 지금 결백을 계속 주장을 해왔거든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오히려 이럴 때 사이다 이재명이 돼야지. 그렇지. 제대로 정치인으로서 승부수를 던지려면 체포 동의안 필요 없어. 나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겠다. 그러니까 본인도 법조인이란 말이에요. 변호사 그렇죠. 자격이 있죠. 그러면 나가서 이 영장 실질심사에서 체포 동의안이라는 말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체포 동의안이 아니라 법대 졸업했지만 이건 구속영장 실질심사 동의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가서 딱 했는데 그렇죠. 아니 그 결백하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성남 FC 다 소설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재판부는 검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 김명수 대법원장 그럼. 우리법 연구회인가 하여튼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기각을 딱 끌어내면 이재명 역시 기각됐어? 근데 그걸 시도하지 않는 건 뭔지 아세요? 그걸 시도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쫄려서. 아니야. 박건영 박사는 그거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용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쫄려서. 그러니까. 쫄려서. 네. 저는 쫄려서 말을 그러고 좀 있어요. 수준이 있기 좀 해. 가장 위원장이잖아. 쫄려서가 뭐야? 좀 쫄아서. 불안해서. 쫄아서지. 쫄아서. 아니 근데 실제로 그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난 되게 높다고 보는데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고 보세요. 아까 종찬 형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화면 확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찬 형님 말씀해주셨지만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보세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정말 자신 있으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도 된다는 게 받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받는데 이제 뭐가 걸리는 거냐? 법원이 그냥 인용할 것 같다라는 거거든요. 형님 말씀하신 대로. 근데 그 법원은 어떤 법원이냐? 보세요.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면서 제가 약간 비속어를 한번 더 쓰겠습니다. 꼭지가 돌았던 판결이 두 가지 있었을 거예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우수수 무죄가 나왔던 것. 그렇지. 그 다음에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우수수 무죄가 나왔던 것. 곽상도 의원에서 우수수 무죄가 나왔던 것. 이게 보면 뭐야 법원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다시 생각하면 법원은 정치적으로 이래저래 신경 쓰지 않고 권력 분립의 한 기관으로서 사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조국이든 윤미향이든 곽상도든 그 사람이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뭐 정의당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법리대로 판단을 하는 거고
아니 하다못해 윤미향과 조국 전 장관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낸 법원인데 이재명 대표 뭐가 무서워서 못 가냐 이거예요. 본인이 진짜 죄가 없다 그러면 조국이나 윤미향처럼 무죄 받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실질심사 자체를 못 받겠다라는 것은 저는 대단히 캥기는 게 많다는 생각.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런 겁니다. 뭐냐면은 아니 그러면 왜 굳이 구속 영장을 다수당 대표에게 때려야 되느냐. 네.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건 그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핵심적인 거는 대장동이 아니라 대장동은 지금 다 입틀막이야. 그렇지. 김만배도 입을 안 열어. 아. 근데 이제 여러분들 지금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일단 여론을 보면 체포 동의안을 부결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야.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이 폐지라는 얘기를 우리가 누누이 해왔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 핵심이 뭐냐면은 성남 FC 건과 관련된 부분은 예. 문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왜? 상대 기업이 있어. 아 그럼 그럼요. 그 기업들은 그 내부에서 우리가 후원비를 주는데 어떤 일이 또 우리가 인허가를 받아야 될 게 뭐고 무엇이고 그게 논의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업이라는 것은 다 서류로 작동되지 말로 되거나 서류를 숨기거나 폐쇄하거나 그게 못해 쉽게. 예. 네. 그러니까 그것도 직원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최근에 그런 성남 FC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받을 때 서면 답변에서 13쪽이었나요? 21쪽이 네. 그걸 제가 다 봤어. 분석을 했어.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소설이다 이거야. 성남 FC와 관련된 건 말도 안 된다. 그건 광고비다. 그럼 이제 법원에서는 뭐냐? 아니 검찰이 수사한 내용들을 다 소설이라고 한다는 건 그건 거부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입틀막을 통해서 정성호 의원도 세 사람을 만나요. 김용, 정진상 그리고 이화영까지.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이 법원의 판단은 사실 구속영장을 다수당 대표한테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왜 하느냐. 그보다는 증거인멸 쪽에 그렇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 증거인멸이라는 얘기를 제가 추가적으로 좀 해드리면 그 정성호 의원이 그러니까 친명계 좌장이라고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김용 정진상을 만났다라는 거는 물론 옆에 배석자가 있었지만 저는 그거 간단하게 볼 일이 아닌 게 정성호 의원이 그랬잖아요. 그 알리바이 잘 만들라는 소리. 그다음에 이재명이 이대로면 이재명이 다음에 대통령이 된다. 이 두 가지 얘기가 핵심인데 김용 정진상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보세요. 김용 정진상은 유동규가 잡혀가기 전에 어떤 얘기를 했던 사람들입니까? 뭐 가서 휴대폰 갖다 버려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휴대폰 갖다 버려라. 쓰레기라도 먹고 배탈이라도 나라. 태백산맥에 가서 열흘 동안 있어라. 이런 얘기를 한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미 김용 정진상은 증거인멸을 시도했었고 시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정성호 의원이 가가지고 알리바이 잘 만들라는 소리를 저는 김용 정진상 말 그대로 이 사람들 선수인데 빠꾸미들인데 과연 그거를 그냥 알리바이로 생각했을까? 전 증거인멸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거든요. 게다가 대통령이 된다 이 메시지가 중요한 게 대장동 일당들이 말을 바꾼 데에는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고 나서 말이 막 바뀌었잖아요. 김만배를 제외하면 이미 말이 다 바꿨잖아요. 남욱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근데 남욱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줄 알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줄 알았을 때 하는 진술과 이재명이 대통령이 아닐 때 하는 진술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 대장동 일당들에게는 이재명이 대통령이고 아니고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김용과 정진상에게 정성호 의원이 가가지고 가서 다음에 대통령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사람들한테 정확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니네 말 바꾸지 마라. 이 얘기로 저는 들렸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두 번째 얘기를 좀 보면서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얘기구나 이렇게 좀 느꼈던 게 뭐냐면 그 뭐 회유나 협박을 하러 간 게 아니라면서요. 단순히 뭐 이렇게 좀 면회하고 살피고 이러려고 가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건데 어쨌든 간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다. 이재명이 될 테니까 뭐 그게 안심하라가 됐든 그렇지. 뭐가 됐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를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프레임이랑 좀 적용을 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검찰의 수사 전반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대응하고 있는 방식은 검찰을 악마화하고 이 수사의 형평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바꿔 생각해 보면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됐으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안 터는 거지 라는 얘기인데요. 이건 반대로 얘기해 보면 그러면 공정하지 않다라는 건데
가가지고 이재명 당시 후보가 곧 대통령 된다라고 얘기했던 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어쨌든간 당신한테 유리한 팽을 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똑같은 인식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수사에 대해서 수사의 형평성을 얘기하면서 국민의힘과 지금 정부의 검찰을 비판할 그런 자격이 있냐는 얘기죠. 그렇지.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결국은 만약에 실제로 지금에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좀 무리하고 불공평하고 이런 측면이 있다 손 치더라도 양측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비판할 자격이 없다라는 걸 저는 스스로 방증하는 꼴이라고 좀 그렇게 근데 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이 체포 동의안이에요. 네. 이 체포 동의안이 이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 그랬었잖아요. 그랬죠. 사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정치 보복이다, 야당 탄압이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게 뭐 정치권이니까 정치인들이야 뭐 못할 말 빼고 다 하잖아요. 못할 말이 없어. 김재섭이도 정치인이잖아. 네. 저는 해야 될 박관용도 말입니다. 정치인이잖아. 네. 저는 오로지 직원. 근데 나는 왜 조금만 내가 해, 조금만. 못할 말 없이 다 조금만. 하지 왜 그러지? 난 정치인.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검찰이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말도 안 된다. 이건 정치 보복이다. 하지만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은 그것은 사법부이잖아요. 사법부가 아무리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한다 하더라도 네. 그래도 우리가 사법부는 일단 우리가 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존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사법부에 가서 얼마든지 그 억울함을 영장실질심사 속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적이죠. 네. 아니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했어. 대선 때도 성남시장 시절에도 불체포 특권 폐지하라. 그거 말도 안 된다. 심지어는 박근혜 이 전 대통령이 농단이 일어났을 때 기억날 거예요. 현직 대통령인데 구속해야 된다. 구속 안 하고 뭐 하느냐 이랬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광화문에 와서 이재명 당시 그때가 성남시장이었네. 2014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장동의 핵심적인 그 시점이 2014년 12월 말 그리고 5월 달에 이 이른바 컨소시엄 구성에 들어가거든. 예. 근데 그때 광화문에 와서 무슨 이야기 한 줄 알아요? 우리 김재수 위원장?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성남시장이 지금 성남시에 안 있고 광화문에 왜 와 있어요? 그랬더니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습니까?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누구 박근혜를 구속해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라 그랬어요. 제가 그때 그 형님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덧붙일게요. 이게 되게 요 내용을 보고 제가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2016년 11월 2일입니다. 이재명은 SNS에 뭐라고 적었냐? 안종범의 증언으로 미르재단 K스포츠를 주도한 사람이 박 대통령임이 드러났다. 현직 대통령이 법률 위반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을 악용해 800억 원대의 금품 갈취 직권남용의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하라고 했는데요. 근데 웃긴 게 그거죠. 이 증언으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죄가 확정됐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증언으로. 지금 구조가 똑같아.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똑같아. 그러면 사실 본인도 구속돼야 되는 거야. 과거에 나와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긴 건데.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더 중요한 것은 권성동 의원이 강원랜드 건으로 이거는 별 중요한 이야기 아니야. 네. 이제는. 근데 그래요? 뭐냐면 네. 2017년에 어떤 일이 있냐면 2017년에 최경환 의원이 기억날 거예요. 아, 최경환 의원이 국정농단 관련해서 이제 적폐수사 그 당시에 받았죠. 그때 적폐 네. 수사 받을 때 그때 현역 의원이었어. 네. 그럼 뭐라 그랬냐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다 불체포 특권 말도 안 된다. 최경환 의원 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라. 네. 회피하지 마라. 예. 그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어허. 내가 지금 특히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사람 몇 명 있는데 아는데 내 이야기 안 하겠어요. 한 명만. 아유 너무 그 시기에 해. 근데 무슨 이야기냐? 지금 아무도 이야기 안 해요. 아무도 얘기 안 한다. 심지어는 지금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동안에 좀 쓴소리를 해왔던 이른바 조금박회에서도 예. 김혜영이를 빼고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아. 그러니까 부산의 연제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 김혜영은 내려오라 이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이 정도 되면 내려와야 된다. 당 안 망한다. 그러니까 네. 그런데
헌법기관인 개인이 네. 헌법기관인 우리 각한용 박사님도 지금 정치권에 꿈을 품고 계시지만은 네. 아니 해야 될 이야기는 하늘이 두 쪽 나도 해야 돼요. 적어도 이 지역구의 이 유권자들이 선택해준 국회의원이라면 그렇지. 그런데 이걸 지금 어느 누구도 169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현역 의원들 중에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다.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발 좀 뭐 폐지하라 이런 얘기 좀 함부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박사. 그 정치. 그러니까. 이게 좀 조금 다른 시각인데요. 제도라는 게 만들어지는 그 고안되고 운용되는 데는 어느 정도 다 취지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 좀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저희 전당대회에서 이게 저희 당 얘기가 좀 더 편하게 할 텐데 모 후보께서 3가지 3패론 얘기하면서 물론 컷오프에서 탈락하신 분인데 조경태. 여러분 저는 얘기하지 않아. 저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원입니다. 3가지 그러니까 뭐냐면 비례대표 폐지,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하겠다. 3번째가 불체포 특권 폐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듣고선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원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제도들이 국민들 보시기에 국회의원들 세비 주는 것도 아깝다 그러는데 좀 저런 게 필요해 없앴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은 국회의원이 어쨌든 개개인이 헌법기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어떤 위험한 조사를 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발언에 있어서도 조금 수위를 넘나든 이런 표현들을 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런 어떤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장치로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 자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불체포 특권 자체가 완전히 무용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이 혐의에 관련해서는 이 불체포 특권 사실은 그 취지상 저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단 하나도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으로서 하는 활동과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가 쉬울 수 있는데 김의겸 의원 최근에 국회의원 할 때 막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막 하고 그 검증도 안 된 얘기 하고 했잖아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어쨌든 의혹을 제기한 거에 대해서 이 불체포 특권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어리둥절한 표정의 김재섭 위원장, 김의겸 의원이 한 활동이 오히려 이 불체포 특권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지 지금 이재명 대표의 건은 사실 국회의원의 어떤 자유로운 활동과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적할 수도 있겠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소 잡는 칼을 닭 잡는 데 쓰냐 이거예요.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뭐 불체포 특권 이런 거 일단 납득할 분들이 별로 없다. 요새 이재명 대표 말에 씨알이 좀 잘 안 먹히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거 내용 관련해서 재밌는 거 하나 기사를 뜨렸는데 제가 PD님 제가 마지막으로 카카오톡 그 트라이 관련된 쌍방울 관련된 그거 하나만 자 요거 제가 그렇게 재밌는 하나 요걸 보고 와가지고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관련돼서 본인이 내가 쌍방울이랑 관련 있는 거는 빤스밖에 사입은 거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속옷. 근데 알고 보니까 이재명 간 행사에 트라이가 세게 박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빤스에만 박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행사 배너에도 뭐 박혀 있고 그랬나 봐요. 밑에 조금만 내려주시겠어요? 네, 뭐 이런 게 있었대요. 그래서 이재명 그거 좀 보여주세요. 예, 트라이 히트업 해가지고 요 뭐 이재명 대표 가는 행사에 이렇게 홍보물 찍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말이 요새 요 이슈는 아마 목요일날 성문이 형님이랑 수민이 형이 조금 더 다뤄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간단하게 소개만 좀 해보려고 근데 저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는 뭐 또 질문을 하면은 검찰에서 물어보거나 한다면은 몰랐다 그러겠죠. 몰랐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현상들을 잘 보자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속옷밖에는 아는 게 없다 쌍방울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쌍방울에 아태평화 교류협회가 있어요. 교류협회가 있고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일 때 임명했던 그것도 2018년에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인물이 이화영이에요. 그랬죠. 이화영이 구속됐어요. 자기가 임명한 사람이 그것도 이해찬 전 대표의 정치적인 제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멘토가 이해찬이에요. 그러면 이해찬을 중간에 두고 좌우로 이화영, 이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임명했고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뭐 때문에 곽관영 박사님 네. 뭐 때문에 지금 구속이 돼 있어요? 그 대북 송금 관련된 아니죠. 건이 지금 저거죠. 배임 횡령이 배임 배임 횡령. 횡령. 네. 개인 비리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회사 관련된 거. 지금 저도 너무 시끄럽다는 분위기죠. 제가 차분하게 예. 지금 제가 아주 시끄러울 때보다는 정말 차분한 상태인데 오늘 종찬이 형님 거의 완전 그 독서실인 줄 오늘 알았는데 나는. 지금 이거는 거의 거의- 중도죠. 거의 중앙도서관. 근데 거의 네. 뭐냐면 그런데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는데 쌍방울에서 뇌물을 수사한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과 호재를 했단 말이에요. 아하. 형님 그것도 2004년부터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자금을 관리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이화영이야.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임명한 사람이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아서 됐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 그러니까 이해돼요? 요새는 진짜 약간 바보 컨셉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되냐고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사의 눈도 속이고 경기도민들의 눈도 속이고 경기도 의회도 깜짝같이 속이면서 대북 관련된 프로젝트를 김성태 전 회장이라고 하는 이 조폭하고 논의를 했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가 요새는 그 아까 형님이 고운 말을 쓰라고 했으니까 마음이 쫄아서 마음이 굉장히 쫄아서 이 두 가지 가불기에 걸린 상태에서 뭐냐면 알았으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무능이거든요. 근데 무능 바보 컨셉으로 그냥 가시는 것 같아요 요새는. 왜냐면 잘못하면 감옥 갈 수가 있으니까 내가 괜히 저 하나하나 디테일이 있는 정치인으로 컨셉하기보다는 나는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나는 몰랐는데 쟤네들이 그냥 내 뒤통수 치고 이렇게 한 거예요 하고 차라리 바보 컨셉으로 요새 가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님께서 지금까지의 추세를 보면 보통 강하게 모른다 그러시는 분들은 친한 분들이더라고요. 이게 김성태 회장이 지금 이제 계속 입을 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앞에 지금 이번에는 그 구속영장 청구에 좀 빠졌는데 저는 오히려 마지막에 좀 오히려 히든 카드로 검찰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좀 심각한 건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지금 이화영 지사와 관련된 대북 송금 관련된 문제일 거라고 보거든요. 네. 이게 정황상 사실은 이 이재명 대표의 승인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고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돈을 댔던 분 아까 전에 저기 아까 그 트라이 광고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 정도 돈을 주고 저 정도 광고도 못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모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 얼마나 갈 수 있을지가 일단 문제고 이게 사실은 건 자체가 작은 건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국제적인 정세상 그 경기도지사로서 어쨌든 성남시장으로서 본인이 어쨌든 간에 그런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치적인 이익이 아주 막대했고 거기를 사실은 측근들과 모두 다 공모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추진한 게 거의 정황상 저는 논리적으로 가장 그 이해가 되거든요. 앞에 있는 대장동 의혹 다른 의혹도 사실은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이 부분이 결국은 아주 큰 트리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게 핵심을 제가 짚어주십시오. 이 정치학 우리 곽관영 위원장께서 닥터. 위원장이시죠. 네. 박사시니까 아니 경기도에 왜 평화부지사가 있는 거예요? 서울에 평화부지사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평화부지사는 경기도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지사일 때 만들어지는 유일한 직책이라고.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북 이슈 앞에서 이제 곽관용 위원장이 이야기를 해준 대로 그 쌍방울 그 이슈가 있었던 2018년에 그렇죠. 그 당시에 2018년에는 모든 정치 이슈가 다 그냥 대북이었어요.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당시 그래서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니 서울에도 평화부지사라는 자리가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경기도에만 특수했었어요. 2018년이 여러분들 어떤 해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2018년에 평창 올림픽도 이게 남북 관계로 난리가 났어. 그렇지. 맨날 냉면 먹고. 그런데 네. 이 난리가 난 해에 6월달에 있었던 게 지방선거예요. 네네네. 지방선거에서 그때도 이 전해철 의원하고도 정말 서로 이 치고받고 하면서 경선을 벌여서 이재명 대표가 그렇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여러 가지 하여튼 남경필 후보하고 이 맞붙을 때부터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았어. 맞아. 그런데 경기지사가 되고 평화부지사가 만들어졌는데 아니 평화부지사를 만들었으면 평화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북한의 인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럼요. 아태 평화교류협회 안부수 위원장이 지금
구속돼 가지고 대지신문 하잖아요. 예. 아태평하고 교류협회하고 쌍방울하고 대북 프로젝트를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경기도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반대를 했어요. 그게 납득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께서 이제 저한테 그러니까 아시면서 설명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런 정무직 직위를 새로 만들거나 없던 것들을 새로 신설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그게 정치적으로 얼마나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상징하는 그런 자리들이거든요. 평화부지사라는 게 사실 제가 아까 전에 당시의 정치적인 맥락, 국제 정세 같은 거를 좀 봐야 된다고 얘기했던 게 사실은 그 정치적인 마케팅이라고 할 때 그 대북 이슈 관련된 마케팅이 최고조에 다다르던 시점이고 그랬을 때 지금 이재명 지사가 북한에 한번 가느냐 안 가느냐가 본인이 정치인으로서의 체급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모두 다 이제 기획된 것이었다라는 강한 의심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그런 것들을 원래 공식적으로 하는 루트, 그러니까 북한은 기본적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만나주지 않거나 뭐 이렇게 뭐 행사를 열어주지 않거나 이제 그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취할 때도 공식적이고 좀 투명한 방식으로 했었으면 좋은데 굳이 이렇게 뒤로 검은 돈을 받아가면서 검은 돈의 루트를 이렇게 뚫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좀 마음이 급하기도 급했고 또 이 눈앞에 있는 이 스테이크를 놓치기도 싫었고 이런 판단에서 조금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재명 대표 혐의들이나 이런 것들은 앞에서 좀 많이 우리가 다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간단하지만 벌써 30분이 넘었네. 네, 집어봤는데 슈퍼챗 잠깐 읽겠습니다. 자, 은둔생활 매거진님, 이재명 이번에 빵에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못 나올 텐데 도주 우려가 차고 넘치죠. 예, 뭐 매우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 제이님, 와, 세 분이 모이니 정말 공포스럽네요. 그러나 사실은 유머 넘치고 부드럽고 똑똑하신 세 분 화이팅하세요. 저도 이거 방송하면서 느낀 건데 네. 이 두 분 입에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단어들이 나오면 저도 아직 적응이 안 돼요. 여기 그 몽타주가 그렇게 막 세련된 몽타주는 아니잖아요. 네가 하실 말씀은 아니죠. 이거 지금 범죄형이에요. 네, 약간 형님도 거의 이제 만화 캐릭터 같은 느낌이 나고. 지금 우리 제이님께서는 네. 에나로 보내주셨네요. 네, 또 일본에서 이렇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네. 정희님 감사합니다. 마일 리버님 배동찬 빼고 방송해 주세요. 저는 종찬이 형 뺄 수 없습니다. 마이리버님 사랑해 주십시오. 네. 제가 잘할게요. 바로 밑에 다른 거 있네. 대신에 타구님이 직접 읽으십시오. 타구님께서 정말 최고의 우리 구독자분 배 소장님 인품이 워낙에 후덕하셔서 울림통이 좋아 발성이 탁월하셔서 상당히 좋으신 점 인정하는 바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세요. 마사지를 이렇게 해야 돼요. 마사지. 우리 구독자분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네.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우리만 떠들겠어요? 딴 데도 하겠죠. 그러니까 호남에서도 광주에서도 네. 이거 어찌해 불어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공주부여에서도 왜 이러요 막 난리 났을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아하.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네.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그동안에는 이 체포 동의안 이야기가 불거지고 이러기 전까지는 대체로 그래도 민주당 지지율에 타결 받더라도 호남이나 정말 핵심 지지층인 40대 화이트 칼라는까지는 영향이 안 갔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나온 조사 잠깐만요, 형님. MBS 여론조사 4개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예요. 네. 이걸 보면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테이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또 한국 리서치 4개 조사가 지난주에 13일부터 15일까지 네. 실시한 이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26%예요. 요거 저희가 지금 저희가 동시 접속자 수가 1,100명이 넘으셨는데 네. 지금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지금 요새 이 들쑥날쑥한 여론조사는 조금 이따 종천 형님이 아주 세밀하게 뼈를 살살 발라가지고 설명해 주실 거니까 제가 또 발골의 기재니까 기다리셔야 됩니다. 예. 형님 지금 맛보기 조금 이따 더 풀어주셔야 돼요. 오케이. 지금까지 맛보기. 예. 아직 왜냐면 이재명 대표에 관련돼서 얘기를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얘기를 호남에서도 하고 충청도에서 하고 많이 하는데 그렇죠. 어디서 또 얘기가 나오느냐, 민주당 내에 쓴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사 잠깐 띄워주십시오. 네, 여기 한번 보시죠. 민주당 원외 인사를 중심으로 당의 미래가 우선돼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이재명 대표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대표적으로 누가 있느냐? 우리 얼굴 사진도 나오는데 김혜영 의원이 나왔죠. 미스터 쓴소리. 네, 미스터 쓴소리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불체포 특권 내려놔야. 그다음에 현역들 역시도 공천권 탓 눈치 보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의식들이 있는 거고요.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도 좀 했습니다. 공천권 내려놓으셔야 된다. 이들은 답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저는 이게서요. 이거 네. 조금 짧게라도 말씀드려야 될 네, 게 네, 우리가 김혜영 전 최고위원을 간단하게 보시면 안 돼요. 네.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 또 부산에서는 입지전적인 인물이게 돼요. 그리고 그렇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 법무법인 부산. 부산에서도 맞아. 인턴으로서도 활동을 했었던.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얼마나 개딸 양아들이 김혜영 때려 죽이려고 그러겠어요. 맞아. 연제구에서 야, 너 정치 계속 할 수 있겠어? 김혜영 너 한번 맛 좀 봐 이럴 거란 말이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포 상황에서도 김혜영은 할소를 하는 거예요. 아, 왜? 맞아. 김혜영이 왜 할소를 하느냐? 김혜영은 앞으로 살 날이 많거든. 그러니까 김혜영은 이거야. 지금 나 때려서 날 밟아라. 그렇지만 10년 뒤에 김혜영은 민주당의 지도자로 우뚝 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때 맞아. 2016년 이 총선을 할 때 그때 당선됐단 말이에요. 김혜영이. 그때 연제구에 연제시장은 막 아이고 우리 혜영이 왔나. 우리 혜영이 막 연제 막 부산 키아프라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결국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 거죠? 왜 더불어민주당의 169명의 의원들이 왜 이재명 대표 눈치만 보고 있냐 이거예요. 아하. 할 소리를 하라 이거예요. 아니 그래야 그게 국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니 그러면 왜 2017년에 최경환 의원이 이 구속영장 받았을 때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하면 안 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아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 저는 이거예요. 여야 다 떠나서 국회의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이 뽑아줘서 밥값까지 지어주고 자동차 굴리도록 해주는 이동하고 의정활동 열심히 하라고 세비로 몰아준 거예요. 네. 앞으로 우리 김재섭, 각한용 다 앞으로 이제 이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 저는 그래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 김혜영의 쓴소리를 저는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당내 소장파 역할들이 확실히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명심해야죠. 네, 우리도 남의 당 일 같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역시 뭐 천하람 후보를 비롯한 분들이 좀 당내 쓴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너무 내부 총질로 보지 마시고 당이 좀 그래도 중도 확장을 갖는 노력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지금 이게 넘어가기 전에 하나 보태고 싶은 게 저는 이번에 김혜영 의원의 이제 쓴소리 보면서 기존에도 사실 당내에서 이 이재명 대표의 혐의와 이 민주당 전체가 혼연일체되는 모습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김혜영 의원의 이 글 자체가 좀 담는 함의가 좀 달랐다고 생각해요. 무슨 메시지가 있었냐면 이재명 대표가 없다고 민주당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는 기존에 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 관련해서 계속 원론적인 얘기들을 하면서 비판하는 건 사실은 저는 뒤에 있는 속뜻을 감추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은 민주당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을 분리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결사옹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건 사실 대안의 부재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김혜영 제일 그게 뼈아픈 지점이거든요. 만약에 이재명이 무너지면 민주당 다 무너진다. 이런 지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누가 대신할 거냐, 누가 지금 이렇게 무너진 민주당을 다시 이끌 거냐 이런 두려움 때문에 놓지 못하고 있었던 건데 김혜영 의원이 이거를 딱 짚은 거죠. 짚어서 충분히 포스트를 세울 수 있다는 측면을 이제 어필하면서 당내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들을 조금 뭐랄까 새로운 차원으로 좀 이끌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좀 조금 이번에 크리티컬하게 봤습니다. 우리가 지집을 다루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리스크는 누가 해소해야 되죠? 이재명이 해소해야 되죠. 이재명이 해소해야 되죠. 이재명 대표 해소해야 되죠. 저는 그건 아무도 해줄 수가 쓴소리가 없어요. 문제가 아니라 네.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상황 자체를 만들지 말고 오히려 더 본인이 그렇게 결백하고 정치 탄압이다 또 정치 보복이다 야당 탄압이다 그러면 이걸 해소하고 더 큰 정치인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를 자기가 만들어야죠. 네.
김혜영이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이상민이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조홍천이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김남국이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김의겸이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맞습니다. 만들어야죠. 자 이제 우리 배종찬 형님이 전문 분야 그렇죠. 불세출의 여론조사 전문가. 네. 네. 배추도사 배종찬 형님이 지금부터 알쏭달쏭한 지지율을 분석해 주실 겁니다. 자 이거는 저도 기다리어지는 오늘 종찬 형님 만날 것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왜 배종찬 안 오느냐, 그러니까. 왜 배추도사 안 오느냐, 네, 배추도사 미치겠다. 왜 안 오느냐. 초사이언. 그래서 여론조사는 지금 나오는데 그렇죠. 배종찬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슬램덩크에 이어서 드래곤볼도 재상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그렇죠. 베지타. 넷플릭스에 재등록이 돼야 된다. 아 괜찮네요. 네. 자 그렇다 그러면 종찬 형님 여론조사 한다고 딱 나오니까 벌써 1,300명이 좋습니다. 돌파했습니다. 야, 강력합니다 지금. 예. 확실히 지금 딱 기다리고 계세요. 자 알쏭달쏭한 이제 지지율 분석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대통령 지지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지지율 한번 띄워주세요.